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잘 보내셨죠?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좀 플러스로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끝났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1% 넘게 이제 하락하면서 끝났죠, 그죠? 언뜻 보면 급락이죠, 그죠? 근데 저기 왜 떨어졌는지, 왜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졌는지 이따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추세 전환 이제 하는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여기 보면 이제 재료하고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오늘하고 아마 내일 이틀 동안 나눠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횡보 추세이던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 네, 요 과정을 설명할 거고, 아마 내일은 거꾸로 그죠? 하락하던 종목이 상승하거나 횡보 추세로 바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좀 그 주가 움직임 그 파악하는데 도움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지수 얘기하면서, 그리고 좀 이따 게임주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게임주. 그래서 게임주 분석도 쭉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여기 그 우리 김 실장님, 여기 우소TV에 김 실장님 계시죠, 그죠? 네. 김 시장님이 그 예전에 그 위메이드나 그죠? 뭐 그런 거 이제 테마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위메이드 같은 이제 그 게임주들 고점에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끝났다고, 그죠? 네, 얘기하셨다고 저도 이제 현안한테 들었는데, 그 정확하게 이제 짚어내신 분도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 근데 아무튼 그 위메이드 같은 게 오늘 폭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위메이드 같은 게 폭락을 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를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쭉, 네,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지금은 이제 그 단기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죠? 네.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잘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오기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텐데, 지금 때가 원래 그래요. 1, 2월 달은 들었다 놓는 시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답답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봄을 맞이하려면 겨울을 지나야 되듯이, 그죠?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익을 얻으려면, 그죠? 잠깐 힘든 시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가 그죠? 네. 맛있는 쌀, 그죠? 아니면 사과, 뭐 딸기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죠? 그게 이제 발화가 되고 나중에 줄기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작이 먼저 아세요? 네. 땅 속에다가 씨를 넣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물을 주고 좀 며칠 기다리면은 올라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종작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갑자기, 그죠? 네. 그 잘 건조되어 있는 뽀송뽀송한 데 있다가 씨앗 입장에서요. 그죠? 네. 잘 건조된 뽀송뽀송한 데 있다가 갑자기, 그죠? 시커먼데 축축한 데 들어가서 빛도 안 보이는데, 그죠? 물까지 많이 줘가지고, 그죠? 옆에 뭐 지렁이, 개미, 막 뱀 같은 거 막 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혼자서 박치기를 열심히 하면서 그 종자 껍질을 깨고 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죠?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시련을 많이 겪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그죠? 시장이 좋을 때는, 그죠? 운도 좀 따르고 시장도 이렇게 잘 따라주면 사자마자 막 상한가도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죠? 네, 씨앗 뿌린 것처럼 좀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좀 이제 그 어두운, 그죠? 네, 축축하고, 네, 습하고 어두운, 네, 그런 과정을 지날 때가 있는데, 지금이 전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매년 1, 2월 달에 항상 그래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네, 꼭 그러더라고요. 네. 요거를 잘 이겨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겨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맨날 계좌나 보시고, 그죠? 네, 맨날 그냥 오늘 또 3% 5%짜리 뭐 일당 보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세요. 네,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시던지. 저는 지금 제가 직업이 전문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주식을 쳐다보고 있죠.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시간을 잘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네. 지금 그렇게 보내면 돼요.
많이 지루하시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와중에도 매일 그냥 돈 번다고 막 발버둥 치시면 돈이 줄줄줄 빠져나가요. 그 돈은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공부 좀 시켜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띄워놨는데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폭락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때 흔들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 아래 꼬리 길게 다른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자, 이거 잘 보세요. 네. 잘 보시면 이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3%까지 급락했다가 끝날 때 이제 플러스로 마감한 거죠. 아래 꼬리가 길죠. 거래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툼에 세게 나오고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자 반등 나오고 4일 연속 우리 구정 연휴 쉴 때 반등 세게 나오고 잠깐 눌렀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이제 할 겁니다. 할 건데 한 0.25% 정도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지금 이 정도면은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또 변동성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만 유지를 해주면 변동성이 좀 약하겠죠. 변동성이 약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시는 거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손실난 거, 지금 수익 내려고 기다리는 거, 이거 수익 나는데 또는 본전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냐면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크냐 작냐 거기에 달린 거니까 그냥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요, 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이 얘기하면은 또 미국이 금리 인상 딱 하자마자 그 다음날 뭐 종목들에서 상한가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거예요. 저기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배 타고 가는 것도 있죠. 비행기도 있지만 배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서 제주도 갈 때 파도도 한 번 안 치고 그냥 쭉 가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파도가 심하죠. 네. 심할 때는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잔잔한 파도를 타면서 가느냐, 아니면 진짜 거센 풍랑을 막 이렇게 넘어서 가느냐, 그 차이예요. 네. 부산에서 배를 타면 제주도까지 갑니다. 근데 좀 편안하게 가느냐, 거칠게 가느냐, 죽다 살 뻔했느냐, 뭐 그 차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무튼 잘 흘러가고 있어요. 네,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네, 잘생겼어요. 이 정도면은 뭐 잘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얘기해드렸어요.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10% 운봉들이 막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놀라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음봉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나와도 놀라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예.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지수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코스닥 지수는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넘어갈게요. 네.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너무 못생겼어요. 그죠? 네. 보기가 그죠? 네, 그래요. 네. 네,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아무튼 이제 0.1%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죠? 코스닥은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1.6%. 네. 왜 이렇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해외 지수 다시 보시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끝났냐면 오늘이요. 오늘 여기 이제 일본이 0.4%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 지수보다 조금 높게 끝났죠. 그죠? 중국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고 중국 상해 증시도 플러스 0.6%. 네. 이러고 있어요. 대만 지수는 좀 1% 이상으로 끝났고, 그죠? 대만도 요즘 반등 세게 나오죠, 그죠? 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인도 증시도 오늘 0.7% 정도 잘 끝났어요. 이게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상승률이 적죠. 덜 올라갔죠. 왜 그랬냐면 이 녀석 때문에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요게 시가총액 2위잖아요 지금, 그죠? 네. 삼성전자 다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게 어제도 5% 급락했고요. 오늘도 7% 급락했어요. 오늘은 뭐 아침에 올라간 거 없이 바로 떨어뜨렸어요. 예, 이러니까 이제 뭐 또 코스피 지수 쪽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네. 시가총액 2위가 이러고 있으니까. 시가총액 1, 2위짜리들은요 원래 3% 이상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적어요. 네. 5% 이상 상승 하락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이 대형주들은 있잖아요. 대형주, 큰 대형주들은 한 하루에 만약에 6% 7% 올랐다 그러면 개별주로 따지면 그게 상한가예요. 네, 1년에 막 6% 7%씩 그 양목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손으로 꼽을 정도니까. 그 마이너스 오늘 저기 7% 떨어졌다는 얘기는 네, 개별주로 따지면 하한가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충격을 준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코스피 쪽을 보시면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혼자서 네, 끌어내린 거예요. 요 녀석이 이 친구가 문제였던 거죠. 그죠? 네. 왼수예요 지금 왼수. 네.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1.6%까지 좀 많이 빠졌죠. 왜 그랬을까요? 개인들이 손절을 해서 그렇다기보다 여기도 이제 왼수가 하나 있어요. 네. 위메이드. 게임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많이 안 좋아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위메이드죠. 위메이드가 이제 이름은 참 잘 전놨는데 위메이드 28.89% 하한가죠. 시가총액이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네.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죠? 네. 요게 오늘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코스피에 있는 그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게임주들이 오늘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NC소프트 이런 게 1위였는데 네, 그게 1위였는데 지금 이제 아무튼 요것도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많이 올랐었거든요. 위메이드가 요게 오늘 폭락하면서 오늘 그 관련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요? 게임주들. 자 볼게요. 예, 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왜 많이 빠졌냐 요건데 저는 저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게임주는 폭락을 해야 된다. 또 게임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제가 하는 얘기가 또 슬프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게임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나서 많이 올라갈 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 때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힘들 때 올라갔으니까 떨어져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다 안 가고 막 급락할 때 그때 유독 올라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요번에 게임주였어요. 원래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면 막 그 품절주라든가 아니면 우선주 뭐 그런 것들이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스펙주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떨어졌어요. 네. 방산주가 급등해야 되는데 방산주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게임주가 왔어요. 돈이 게임주, NFT 이걸로 이제 뒤집어 씌워서 그때만 올라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갔었겠죠.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면 코스닥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의 신뢰를 잃어버릴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셀트리온은 이거는 옛날에 셀트리온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이슈인데 또 분식회계 얘기 또 나오죠. 이게 옛날에도 되게 시끄러웠는데도 그냥 또 넘어갔어요. 네. 근데 아무튼 셀트리온 쪽은 이제 분식회계 얘기 나오고 에코프로 BM 요것도 폭락하죠. 왜 떨어지는데요? 공장에 불났죠. 공장에 불난 것보다 기업 임직원들이 내부 거래 그죠? 네. 그거 내부 거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를 보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바이오주들도 지금 급락을 해서 힘을 못 쓰고 있고 에코프로 BM 2차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쪽도 제 2차전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하한가죠. 그죠? 마이너스 이제 19%인데 사실상 그냥 하한가죠. 네. 사실상. 네. 펄어비스도 게임주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주도 말 그대로 게임회사고 위메이드도 게임회사.
그냥 이제 게임에서는 또 카카오 쪽은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뭐 거기 또 임원들 옛날에 저기 얼마 전에 먹튀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죠? 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돈에 지금 막 욕 나올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 오너들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돈이 다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참아야 되는데 회사 대표가 주식을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네? 참았어야죠.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그 돈 앞에 그게 그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돈 챙기려다가 더 큰 걸 잃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눈앞에 돈 때문에 그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도덕적으로.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다지만 네.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기업의 그 이 신뢰가 다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그죠? 네. 특히 코스닥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다 커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오너들이 셀트리온 빼고 셀트리온 옛날부터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위메이드나 뭐 카카오 그쪽도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주가 많이 올라오고 그 주가 누가 올려줬는데요? 그 개인들이 올려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네, 함부로 하는 거죠. 그 위메이드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가상자산 뭐 그거 팔아가지고 그죠? 사장이 나와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니게 뭘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되게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이 기업들이. 근데 이 기업들이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다 폭락하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반등 나오고 좀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보시면 문봉 하나 맞으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의 주인공 위메이트 네, 떨어지죠, 그죠? 네. 하한가예요. 하한가에서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냥 하한가라고 보시면 그죠? 거래 터지고 이거요. 이게 오늘 폭락하는 바람에 게임주들이 줄줄이 빠진 거예요. 잠깐만요. 게임주 많이 빠진 게 뭐겠어요? 잠깐만요. 빠진 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게임주들 오늘 박살났습니다. 다 그냥 내려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메이드 맥스, 룸투코리아.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네. 룸투코리아 이런 것도 막 빠지고 그죠? 미스터 블루 게임도 다 내리 꽂잖아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있고 그죠? 오늘 많이 빠졌어요. 게임주들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많이 빠지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원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게임주 분석이 아니고 뭐예요? 그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료랑 거래량 요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거란 얘기였거든요. 자, 그 위메이드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제 추세가 뭔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코스닥 지수가 왜 흔들리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설명할 겸 그리고 공부도 좀 할 겸 차트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게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겸사겸사 주제를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가 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 매매 이러면서, 그죠? 추세하고 이제 패턴이란 말이 있어요, 패턴. 추세하고 패턴의 용어 정의부터 해드릴게요. 추세와 패턴은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네. 그죠? 이거 헷갈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추세는 뭐냐면,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뭐 사전에서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주식하면서 이제 느낀 거를 그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추세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 그죠? 방향. 그러면 패턴은 뭐냐면 어떤 문양이죠, 문양.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한 문양. 네. 그러니까 방향은 주식은 방향이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방향 상승이죠. 하나는 횡보, 그죠?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 그죠? 방향이 3개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횡보하다가도 상승하거나 하락하니까 사실은 방향은 2개죠, 그죠?
죽을 때까지 옆으로 횡보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단은 세 개라고 보면 돼요. 결국엔 두 개고 패턴은 뭐냐면 이런 게 패턴이에요. 네. 그죠? 이게 뭐예요? 쌍바닥, 삼중바닥, 그죠?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된 숄더형, 그죠? 아니면 뭐 삼각수렴형이죠. 네. 뭐 쐐기형이라고도 하고. 네.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패턴을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뭐 그런 거죠. 집에 벽지 보시면은 벽지에 왜 문양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잘 보시면 패턴 있잖아요. 집에 있는 벽지가 가장 편하겠네요, 그죠? 네. 그것도 그 패턴도 되게 그 과학적으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할 거는 뭐예요? 이게 아니고 방향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어제 뭐였어요? 떨어지다가, 그죠?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떨어지다가 돌려 세운다. 이렇게 어제 이거 얘기한 거예요. 봄이 왔다,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제. 네. 자, 그래서 이제 추세 얘기를 더 자세히 해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나눠서 할 건데, 오늘은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게 있어요. 이게 횡보 추세죠,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예요? 상승 추세, 그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네. 하락. 다른 말로 이건 조정, 그죠? 이러다가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닥 잡고 또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럼 다시 횡보, 상승, 다시 하락하면서 조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뭐 뻔하겠지만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대충 여기쯤 사면 돼요. 아, 늦었다 싶으면 이런 데 사도 되고, 네. 그죠? 이런 데 사시면 절대 안 되죠. 여기도 사면 안 되죠. 자꾸 떨어지니까. 여기도 사면 안 되죠. 자꾸 떨어지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조정이 끝났는데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막 하루에 3%씩 5%씩 막 떨어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가 매수한 것보다 20% 3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조정이 끝나고 으쌰으쌰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횡보한다. 그러면 사도 돼요. 좀 빨리 사냐 늦게 사냐 그 차이죠. 결국에는 수익 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위메이드 갖고 얘기해 볼게요. 네, 위메이드가 게임주였는데 남들 다 안 갈 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불쌍한 대선주 중에서 이제 아시아경제, 네. 대선주 얘기 이따 맨 끝에 한마디 해드릴 거예요. 네, 대선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 뉴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대통령 얼굴 나오더라고요.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주라니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다짜고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주라니라고 해서 죽겠어요, 요즘에. 네. 네. 아니, 대선주 하는데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지금. 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열심히 마무리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지금. 대선판에 대통령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지금. 사과하라고. 대통령 욕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대통령이 들어왔다니까요. 네. 대통령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변수 중에 변수예요. 네. 갑자기 왜 들어와요? 안철수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단일화 하냐 안 하냐 막 그거에 막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뭐 이재명 씨가 지금의 저 힘든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사람들이 여기에 막 주목을 하고 막 흥미진진하게 보면서, 그죠?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아니 안철수 씨는 안철수 씨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주 아니라고. 미치겠습니다, 진짜. 네. 아까 이제 방송 마치고 이제 4시부터 뉴스를 보는데 머리가 뜨뜻해진다 그러죠. 네, 뜨뜻해져요. 네. 이따가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네,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안철수 씨가 들어오든지, 그죠? 뭐 그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 사과하라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 국회의원들 또 그쪽 또 난리 났죠, 그죠? 네, 그러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거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블랙홀 됐어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부터 하면 정신 없으니까 뒤에서 할게요. 맨 뒤에.
그렇죠. 우리 회원들 저기 공지사항 있습니다. 여기 문자반 회원들 공지사항 두 가지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네. 네. 자, 일단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를 볼게요. 아시아경제와 같이 자, 이평선을 지금 몇 개 설정을 해보죠. 다섯 개 넣었어요. 이평선,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다섯 개 넣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기본 세팅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위메 저기 위메이드부터 보죠. 위메이드가 자 보세요. 여기서 뭐 했어요? 옆으로 횡보했죠. 보세요. 작년 4, 5, 6, 7, 8 그죠? 대충 5개월 정도 횡보했잖아요. 네. 그냥 어렵지 않게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예요? 횡보 추세예요. 일명 박스권 그죠? 네. 횡보 추세. 다른 말로 눌림목.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 개인들한테 그래요. 눌림목 좋아하세요? 눌림목 너무 좋아한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필명이 눌림목이었어요. 눌림목 사랑. 제가 회원으로 들어오실 때 그런 필명 쓰시는 분들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네. 호암 마마 귀신보다 그런 필명을 더 무서워해요. 눌림목 사랑.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눌림목 종목을 주면 발광을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무슨 얘기냐면 눌림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눌림목의 다른 말이 뭐예요? 박스권이에요. 들었다가 누르는 거잖아요. 박스가 뭐냐면 들었다가 누르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다른 건 줄 알아요. 눌림목의 다른 말이 뭐예요? 횡보 추세예요. 네. 진짜라니까요.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네. 횡보 추세. 눌림목의 다른 말이 뭐예요? 매집이에요. 그냥 눌림목 매집 오케이 좋죠, 그죠? 근데 이게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냥 박스권 이게 딱 이게 박스권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은 뭐냐면 세력이 매집을 하는 그러니까 조정을 이제 주면서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눌림목 종목을 주잖아요. 미친다니까요. 펄펄 떠요. 사자마자 바로 가는 줄 알아요. 예,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요? 눌림목을 막 벗어나는 그 시점에 딱 사면 바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샀는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갑자기 대선판에 들어온다? 그러면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세력이. 뭐야? 세력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네. 안철수와 이재명이 단일화를 하느냐,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하느냐, 단일화를 깔끔하게 하느냐, 지저분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단일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딱 나타나더니 사과하래요. 뭐를 사과하래요. 갑자기 이제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 난리 났어요. 사과하라고. 네. 그 특징이 뭐냐면 막 뒤집어 씌우는 거 있거든요. 네.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울 때 보면은 이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서로 이제 전략이 거의 똑같아요. 네. 일제히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쪽에. 네. 사과하라고. 그죠? 네. 저게 이제 저기 자살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뒤에서 얘기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 얘기가 더 골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눌림목이 결국엔 똑같은 소리예요. 횡보 추세, 박스권, 조정, 매집이에요. 주가는 언제부터 가요? 눌림목이 끝나면 가요. 네, 매집이 끝나면 가는 거고, 박스권이 끝나면 가는 거고, 조정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횡보 추세가 끝나면 가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인 줄 알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들이 언제 제일 힘들어하냐면 조정이 시작됐을 때, 네. 조정이 그러니까 크게 올라간 주식이 많이 올라간 주식이 조정을 시작했을 때, 즉 고점에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이게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눌림목 맞긴 맞아요. 이제부터 누를 거니까. 근데 이제 5배 올라온 게 이제 누르면 이거 5,000원, 1,000원에서 5,000원짜리까지 갔는데 5배 올라간 게 누르면 최소한 3,000원까지 누르고요. 심하면 1,000원, 요즘 1,000원까지 다시 내려와요. 그게 힘든 거예요. 눌림목을 사랑하시다가 아주 그냥 제대로 눌린 거죠.
제대로 눌린 거예요. 그냥 진짜 무슨 저기 우리 아주 뭐 그런 비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네. 제대로 눌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해드린 거 조정 끝난 거 사실하고 조정 끝난 거. 이게 뭐냐면 위메이드가 여기서 그러니까 박스권이었던 거예요. 박스권 조정 박스권 횡보 추세였는데 그죠? 횡보 추세였다가 자, 여기에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얘기해 드릴게요. 부족한 건 내일 또 하면 되니까 그죠? 네. 횡보 추세에서 거래가 잘 보세요. 눌림목이 끝날 때는요, 즉 박스권이 끝날 때, 눌림목이 끝날 때, 매집이 끝났을 때, 횡보 추세가 끝날 때 같은 말이에요. 끝날 때 어떤 증상이 있냐면 거래가 감소하다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 여기서 재료가 나와요. 이 종목은 무슨 뭐 예를 들어 실적주다. 실적도 재료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저평가돼 있고 그 성장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재료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누구 테마주다. 그럼 재료고. 이거는 코로나 관련주다. 그게 재료잖아요. 그죠? 이거는 임상 바이오주인데 조만간 임상 발표할 거다. 그게 재료잖아요. 그죠? 재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재료가 나와도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들은 되게 단순하게 재료가 나오면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재료가 갑자기 나오면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래요. 아까 뭐 시간에 보니까 시간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한가 간 경우는 몇 개 있는데 태양금속인가? 잘 모르겠어요. 태양금속? 성부학도 상한가 가고 막 그랬는데 태양금속 이게 재료가 뭐더랄까? 잠깐만요. 특이한 거 있던데 이거. 이게 그 여기 시간에 상한가 나온 거고 있거든요. 네온테크도 뭐 좋은 얘기 나왔고 오늘 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태양금속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테슬라에 부품 공급한대요. 네. 재료가 세죠, 그죠? 네. 네온테크는 블레이드 자동 교환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하이닉스에 공급한대요. 블레이드 자동 교환이 전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그런데 아무튼 네. 하이닉스에 공급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세죠, 그죠? 네. 내일 뭐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점상한가였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저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재료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 주식을 샀는데 C라는 재료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C라는 재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가고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하는 거예요. 실제 거래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진을 뺀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기다렸던 C라는 재료가 여기서 나왔어요. 눌림목 끝자락에서.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야, 재료 나왔는데 안 가네? 아이씨, 이런 게 다 있어. 딱 버려요. 그러면 다시 C라는 재료가 나와서 다시 가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세요? 나왔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C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D, E가 나와서 다른 재료로 가는 경우도 많고, 어쩔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재료 없이 가는 거예요. 하도 주가가 잘 가서 주담한테 아니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가냐, 그럼 주담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아무 재료 없이 가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게 뭐냐면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뀐 거예요. 본격적으로 박스권 돌파한 거거든요. 들었다가 놔요. 박스권이 뭐냐면 여기였잖아요, 그죠? 네.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잠깐만요.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자,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했죠. 그리고 찍죠. 어디를요? 박스권 위에를. 저항을 지지로 바꿔놓은 다음에 다시 거래를 폭발시키면서 쫙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르죠. 그 다음에 거래가 또 튀어나오면서 뽑고, 그죠? 거래 감소하면서 누르면서 주가는 횡보하겠죠. 그죠?
다시 거래가 늘면서 제끼고, 그죠? 다시 거래가 줄면서 주가는 조금 누르죠. 그러다 다시 거래가 증가하면서 뽑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가자. 네. 거래가 그 다음부터 일정하게 나오죠. 온 동네 소문 다니면서 내가 게임주 대장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부터 돈 버는 게임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돈 벌더니 회사에서 그 가상자산 팔아가지고 이제 요거로 다 먹고 있죠. 네. 네. 이게 횡보 상승 추세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하락 추세로 바뀔 때 어떻게 할까요? 네, 가짜 눌림목을 만들어요. 가짜 눌림목을 만든다니까.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들었다가 놓는 것처럼 거래량을 보시면 들었다가 놓죠. 네. 눌림목 같죠, 그죠? 네. 근데 눌림목이 아니에요. 자꾸 떨어진다고요. 이 얘기는 가짜 눌림목 얘기 옛날에도 많이 했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여기서는요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안 가요. 잘 아시잖아요. 거래가 엄청나게 많죠. 대한민국에 있는 그 개인들 다 달라붙은 거예요. 뭐 리딩방, 뭐 단타쟁이들, 그죠? 네. 초보자들, 그죠? 다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또 이만큼 갈까봐. 앞에서 그죠? 5배, 10배 올라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갈까봐. 이게 여기에서 늘 이제 드린 말씀이지만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여기에서 또 이만큼 가면요 그렇게 두 번만 더 갔다가는 삼성전자 되겠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위메이드가 시가총액 2위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2위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는 너무 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쉬어야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장님이 뭐 했어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도 먹는 거예요. 기업은요 신뢰를 잃으면 그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카카오 신뢰를 잃었어요. 지금 너무 욕심내고 그랬거든요. 카카오가. 네. 카카오 되게 안 좋아한다니까요. 네. 기업이 속된 말로 좀 그래요. 네. 위메이드도 저기 정상으로 안 봅니다. 네. 주주 우습게 하는 회사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의 이런 걸 떠나서 주주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사장님한테 이 회사 회장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함부로 해요? 네. 고객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돈 빌려준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 그런 사람이 오너로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임원진으로 앉아 있으면 그 기업은 언젠가는 잘못됩니다. 맞죠? 그죠? 네. 그런 기업들은 잘 생각하세요. 차트만 보지 마시고. 자,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을 하고요. 떨어졌다가 하락을 하고 떨어질 때마다 다시 거래가 터집니다. 자, 횡보하다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터지죠. 자, 돌다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또 팍 터지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독한 하락 추세인 거예요. 올라갈 때 거래를 뽑으면서 올라갔죠. 그죠? 네. 반대로 거래를 터트리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왜 맨날 저기 북한 김정은이 숨어 있는데 미군이 맘만 먹으면 무슨 그 벙커에 숨어 있어도 무슨 비행기나 아니면 이제 미사일 쏴가지고 그죠? 네, 그 벙커 뭐 터트릴 수 있다. 뭐 지하 얼마까지 뭐 폭파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게 바로 그런 미사일 정도 되는 거예요. 핵미사일 정도. 아주 강하게 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팍팍 치면서. 이런 거는요. 근처도 안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기업이 신뢰도 잃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깨면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반등 나오기도 힘들어요. 첫 번째는 신뢰를 잃었고 그죠? 네. 조정이 시작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 물려있고 회사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떨어집니다. 구간마다 터지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터진 것도 문제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도 하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갔다가 지금은 네 굉장히 고약한 차트입니다. 이게. 네. 그렇게 표현할게요. 고약한 차트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네. 오늘은 요 얘기는 요까지만 할까요? 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대선주 얘기해드리고 우리 회원들 공지사항 2개 있으니까 그거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네. 내일은 뭐 할 거냐면 원래 이거하고 아까 아시아경제도 해야 되는데 아시아경제는 내일 해드릴게요. 그거하고 이제 내일은 뭐냐면 거꾸로 하락하다가 돌려세우는 거. 지금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얘기한 거고, 그죠? 네. 내일은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거는 뭐냐면 물리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리지 말라고. 네. 이것도 싸다고 막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내일은 뭐냐면 바닥에 있는 거 이제 줍는 거. 우리 서해안 가면은 조개 줍죠. 네. 갯벌 많으니까 조개도 줍고 막 그죠? 네. 그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조개도 캐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종목들 막 주울 수 있어요. 바닥에 널렸거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내일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원래 좀 더 하려고 했더니 지금 대손조개도 좀 해야 되고. 네. 대손조개 잠깐 해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오늘 여기 문자반 애들 들어와 계시죠? 네. 잠깐만. 네. 어제 라이브하고 문자반에 종목이 추천 나갔는데 종목을 추천했어요 어제. 근데 혹시 매수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어제 매수 문자를 2번이나 보냈는데 매수 사인을 종목을 하나 나갔어요. 하나 나갔는데 아침에 일찍 9시 전에 보냈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냈거든요. 근데도 또 못 받은 분들이 있대요. 누가 못 받았냐면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스팸을 거는 기능이 있어요. 통신사에서.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중에 일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가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 몇 분 있더라고요. 꽤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제 종목 추천 나갔는데 라이브 회원들은 알아요. 여기 유료단톡방 회원들도 알고 거기다 저기 방송 듣고 써놨으니까. 네. 근데 여기 문자반 회원들 중에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까봐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종목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네. 저기 어제 매수사에 못 받았다. 나 SK텔레콤 쓴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조금 올랐는데 뭐 크게 오른 게 아니라서 또 사셔도 돼요. 그게 저기 위도 코로나 수혜주인데 사놔야 돼요. 봄 되기 전에 오늘 사놔야 되거든요. 네. 저기 남부지방에 여수하고 저기 어디에요? 저기 벚꽃으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어디지 거기가? 창원인가? 제 생각이 안 나네. 어디에요 저기? 벚꽃 유명한데 거기 벚꽃 피기 전에 지리산 일대 여수도 유명하잖아요. 진해요. 네. 거기하고 지리산 일대 저기 매화꽃 피기 전에 사놓으셔야 돼요. 네. 매화꽃 피기 전에. 네. 아까 처음처럼님이 단톡방에다 얘기해 놓으셨는데 네. 꽃 피기 전에 어느 사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원래 오늘 대통령이 대선판에 안 들어왔으면은 솔고바이오 같은 거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공지사항은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잠깐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오늘 저기 유유제약이 이게 윤석열 씨 보건의료 정책 테마주로 사놓은 거잖아요. 이거 저기 7,000원대에서 그죠? 네. 7,000원 후반이긴 한데 7,000원대에서 사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7,000원대. 오늘 여기 10,000원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수익 좀 챙기시라고 문자 매도사에 나갔었죠. 그죠? 네.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지금 왜 여기서 공개해서 얘기하냐면 유유제약이 이게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자, 이게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자 잠깐만요. 보이시죠? 이거 차트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이게 지금 왜 급등했냐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게 부족할까봐 지금 대란 일어날까봐 그래서 이게 급등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 대장이에요. 어제 뭐 메디아나 뭐 메가 ICS, CU 메디칼이 그걸로 상한가 갔는데 그 종목도 오늘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요 제대로. 근데 오늘 유유제약이 뽑았다고요. 이게 상한가 가다 말았는데 이게 대장주예요. 대장주인데 비중을 왜 줄이라고 수익 실현을 왜 하라고 했냐면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여태까지 제일 많이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이었어요. 여기가 1980년이에요. 1980년 창사 이래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익을 챙겨드린 거예요. 근데 대장이에요.
대장이라고요. 우두머리라니까요. 네. 근데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수익 챙기면서 하세요. 이해되신 분들은 1번 찍어주시고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챙기면서 하세요. 지금은 이제 수익을 잡고 챙겨드리면서 돈 돌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챙기셔요. 또 하나도 안 팔고 또 막 욕심내고 끝까지 저기 하지 말고. 네. 대량 거래가 이만큼 터졌어요. 이 정도가 터지면요, 웬만한 저기 사람들 이거 못 들어와요.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이 영역이니까. 그죠? 아까 23%까지 급등했는데 상한가 갔으면 깔끔했는데, 그죠? 네. 네, 아무튼 윤석열 어제 제가 왜 김 시장님 방송 들어보라고 막 그랬잖아요. 어제 김 시장님이 이제 어제 이런 얘기 하신다고 하길래 유 시장 얘기 하겠다 싶어갖고 우리 의원들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테마주 되게 잘하신다니까. 네. 네, 아무튼 이제 그 유유제약이 일반 제약주도 되고, 네, 산소 포화도 측정을 거도 되고, 윤석열 씨 저기도 돼요. 그 원격 진료, 그 수혜주예요. 네. 그래서 저기 미리 사놓은 거예요. 네. 대선주 안 가긴 뭘 하는 거야. 잘만 가고 있는데, 그죠? 네. 그리고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솔고바이오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솔고바이오는 우리 방 보유 종목이 아니고, 옛날에 이게 10년 전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대선주였어요. 대선주였는데 이게 사연이 많은 종목이에요. 이게. 오늘 대통령이 대선판에만 안 들어서도 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짧게 얘기해드리고 내일 길게 얘기해드릴게요. 네.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책, 노인복지 정책 테마주였어요. 근데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갑자기 이때는 종목이 배신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책주였는데 갑자기 안철수래요. 안철수래요. 갑자기 안철수로 가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600원짜리가 3,000원까지 갔으니까. 네. 이 얘기도 해드리고, 대선이 뭐 한 달, 두 달 남아서 위험하다고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제 와서 네. 이게 9월 달이고 여기 선거가 12월 달이었어요. 12월 12일, 12월 13일이었나? 네. 그때였는데 선거 전에 두 달 전에 3개월 전에 폭락한 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때문에 선거 2, 3개월 전에 팔아야 된다 이제 그 소리를 한 거거든요. 제가 한번 그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헛소리라고. 왜냐면 주식을 옳게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600원짜리가 3,000원까지 가고 나서 대세 상승을 끝내고 나서 폭락한 거예요. 저 꼭지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그래서 선거 두 달 전에 폭락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거 뭐 많아요? 있냐고요. 대선주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힘내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어요? 갖고 있는 종목들 막 이렇게 막 5배씩 막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얘기 믿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냐고요. 그 당시에는 종목들이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돈 많이 벌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떨어졌냐면 거의 4분의 1 토막 났었어요. 계산하기 되게 좋아요. 3,110원이죠. 이거를 4분의 1로 나누면 얼마겠어요? 대충 700원 되겠죠? 예, 여기가 700원이에요. 750원인가 그래요. 4분의 1 토막 났어요. 반에 반 토막. 네. 왜냐면 많이 갔거든요.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토막이 나고 두 달 전에 폭락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간 게 있냐 이거예요. 없는데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시아경제 아까 얘기하려다가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아시아경제 끝났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죽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안 갔죠. 요즘에 아시아경제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만 가요. 이게 일자리 테마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올린 거거든요. 요즘에 아시아경제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잘만 가요 요즘에. 1월달에 지수가 그렇게 빠지는데 전저점 않겠어요. 혼자서 잘 가요 지금.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관심 좀 가지세요. 다만 답답한 거는 그거죠. 윤석열 씨는 또 말실수했어요.
고질병인 것 같아요. 말에 말을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오해도 하고 그 붙잡고서 당연히 시비 걸죠. 그죠? 윤석열 씨도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말 실수 많은 거. 네. 이건 윤석열 씨가 잘못한 게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붙잡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청와대에서 뭐 할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청와대 안 좋아하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 다 안 좋아해요. 네. 세종대왕님 빼고. 네. 근데 아무튼 뭐 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이제 치고 들어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1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하고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뒤집으려고. 확실한 건 이거예요. 윤석열 씨 지지율이 확실히 높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들어오죠. 대통령이 개입을 하죠. 이건 사상 초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최후의 적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윤석열 씨 지지율이 높은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잘하면은 이제 뭐 민주당이 또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이재명 씨가 지금 되게 난처해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씨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들어와서 대통령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생각은 했겠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지지 안 하니까. 당신들이 이재명 씨 안 뽑으면 문재인 대통령 감옥 갈 수 있다. 뭐 이런 프레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어라.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 결집시키려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차피 윤석열 씨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씨 안 뽑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네. 안 뽑으면 다 감옥 간다. 그러니까 뭉쳐라. 싫어도 뽑아라. 그러는 것 같거든요. 네. 비슷한 생각하시면 1번 한번 찍고 벌써 4분이네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안철수 씨를 사랑하시건 객관적으로 보세요. 아셨죠? 객관적으로. 네. 이게 자살골이 될 수도 있어요. 자살골. 근데 성공할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훅 들어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생각을 지금 이제 똘똘하게 정리해서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훅 치고 들어왔어요. 네. 아무튼 이제 오늘하고 내일 돌아가는 거 보고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여기 아까 시간에 그거 괜히 얘기해 드린 거 아닌데 우리 문자 반영대하고 라이브 회원들 이해되셨어요? 2번 찍어주시고요. 시간에 얘기 괜히 한 거 아닌데, 그죠? 네. 얘기 안 하고 또 모르실까봐 하이닉스하고 그죠? 네. 테슬라하고 괜히 얘기한 거 아닌데.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수익냈던 건데, 그죠? 네네. 자, 여기 이제 잠깐만 이쪽은 좀 먼저 마치고요. 네, 잠깐만요. 벌써 5분이 또 넘었네요. 네. 우리 김 실장님이 또 방송 준비하시니까 가서 열심히 들으세요. 김 실장님이 제가 좀 자랑을 좀 할게요. 그때 위메이드 있잖아요, 이런 거 고점에서 얘기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고점이니까 사지 말라고. 이런 데서 잡지 말라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때 개인들 막 이거 게임 주소 산다고 막 난리 났을 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실력이 있는 거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네. 들어가셔서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테마주나 이런 것들 정리 되게 잘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대선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이분은 이제 대선주도 하시는데 다른 것도 많이 하세요. 네. 다른 것도 저도 다른 것도 하지만 여기 또 김 시장님도 다른 거 많이 하시니까 테마주 개별주 테마주 잘 하시니까 가서 들으세요. 네네. 자, 네. 오늘 밤도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히 쉬시고 내일은 또 이어서 또 강의해 드릴게요. 네. 자, 편히 쉬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공승부였습니다. 네.